저희 센터에서 되게 싫어하더라고 이런 캐릭터를. 가볍다고. 가볍다고? 이거 해야겠어. 아 그죠? 이런 창구가 필요해. 저도 참고가 필요해요. 감정을 이제 호소할. 계속 할래요 우리? 지금 잔고가 별로 없어가지고. 어떡하지? 우리 지출인데? 아치줄이라고요? 유쾌, 상쾌, 통쾌한 쾌 변호사와 함께하는 시원한 법률 나들이. 자, 오늘도 기분 좋게 쾌변과 함께 가볼까요? 유쾌 상쾌. 통쾌. 안녕하세요, 쾌 변호사입니다. 합을 맞추는 연습을 안 하시나 봐요. 네, 너무 매력 있네요. 네. 단 한 번도 제대로 인사를 해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지금 1년째 하고 있는데. 맞아, 우리 1년째인데. 네, 저희 오늘 손님 네. 변호사님 또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이변님. 네, 이변입니다. 그죠? 우리 네, 상쾌 네. 이변님이 자리를 비우신 사이에 네. 다른 새로운 이변이 다른 있겠어요. 이변이 맞습니다. 네. 그 자리 비우면 위- 자리가 위험해요. 네. 대체될 수 아. 있다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사전에 좀 말씀을 나눠봤는데 네. 욕망 덩어리. 보통 분 굉장히 아니세요. 불타오르고 있어요. 불타오르고 있어요. 네. 아, 네. 그래서 지금 말을 하고 싶으신데 소개를 안 해주셔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변호사님 소개 한 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주민센터 친구라는 이제 선주민과 그 이주민의 화합을 이제 도모하고 다 함께 행복한 삶을 꾸리고 싶은 이제 이주인권 관련된 법률 시민단체에서 지금 상근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이재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 선주민이라는 용어 처음 들어봤어요. 저도 일하면서 처음 들어봤어요. 음. 선주민이라는 용어가 되게 낯설잖아요. 네. 한국인, 내국인 이렇게 많이 쓰는데 좀 더 넓은 의미로 그렇게 나라에 국한된 게 아니라 먼저 정착한 사람들 그리고 새롭게 이주해온 사람들이 함께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이런 사회를 꿈꾸고자 야, 이거 열심히 준비된 멘트인데? 마음속에서 우러나온 멘트입니다. 네. 그럼 보통 주로 어떤 분야를 좀 다루시는가요? 아무래도 이제 이주인권 법률 단체이기 때문에 주로 무료 법률 상담 그리고 이제 정말 어렵거나 이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소송 구조도 하기도 합니다. 네네네. 그런데 이제 저희의 좀 특이점은 뭐냐면 저희 대림역 지역에 있거든요. 요새 한창 많은 분들이 미디어 같은 걸 통해서 많이 알고 계시는데 저희가 대림역에서 지금 7년째 아, 예, 그쪽 지역에서 이제 대림 쪽이 일을 하고 차이나타운 발달된 네, 그쪽이죠. 맞습니다. 거기 뭐 중국 동포분들이나 이런 분들 많이 정착하고 계시는데 저희 혐오 표현에 대해서도 한번 그 전에 예, 얘기했었어요. 맞아요. 네. 네. 재밌게 들었습니다. 오, 들으셨어요? 들으셨어요? 네,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네. 들으신 걸로. 그래서 저희는 이제 법률 관련된 것도 많이 하지만은 이제 다른 데와의 어떤 차별점이라고 할까? 지역 약간 특화성을 해가지고요. 지역에 있는 커뮤니티들과 함께 활동도 하고 뭐 문화 활동 같은 것도 하고 저희가 미라클 윈드 오케스트라라고 해가지고요. 보통 이제 다문화 배경 친구들 많이 오케스트라나 합창단 같은 거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이주민 친구들 그리고 원래 있던 한국인 친구들이 같이 이렇게 좀 어울리는 함께. 네, 오케스트라를 운영하고 있어서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주민센터 친구에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기획 공연도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네. 오, 아무나 갈 수 있나요? 그럼요. 아무나 오실 수 있죠. 12월 14일 영등포구 별관 네, 5층 대강당에서 저희가 그 오케스트라 친구들이 멋진 공연과 함께 송년회를 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이 찾아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가면은 이제 마음 따뜻한 연말을 또 보낼 수 있겠네요. 윈드 오케스트라도 보면 좀 색다르고 재밌어요. 관악기. 그렇죠. 네. 바이올린, 네. 첼로 이런 거 없고 관악기만 있고요. 오. 그러니까 바이올린이 막 이렇게 연주를 하잖아요. 보통 네. 되게 빠르게 막 하는데 그거를 보통 이제 클라리넷들이 이제 바이올린 자리에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아, 네. 진짜. 되게 힘들게 불어요. 혹시 연주해보신 적 있는 거예요? 저 오케스트라를 했었어가지고. 아 진짜요? 네. 악기 뭐 하셨어요? 학교 다닐 때, 저는 이제 클라리넷을 와, 했었는데 신기하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손님 변호사님 모시고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 로스쿨 입시 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다. 법률 얘기 됐고 네. 그건 얘기 됐고 변호사 어떻게 되냐? 네가 하는 일이 뭔지 알았고. 그래. 어떻게 되냐고. 어떻게 되냐고 네, 알겠습니다. 우리 변호사님이 이제 현재 변호사 업으로 하고 계신 분들 중에 가장 이제 졸업하신 지가 얼마 안 됐다라고 얼마, 네, 들었어요. 그래서 생생한 입시 얘기를 좀. 따끈따끈한. 따끈따끈한 네. 얘기. 실례지만 언제 2019년 2월에 졸업을 했고요. 진짜 따끈따끈해요. 네, 올해 4월에 졸업. 발표가 나와서 이제 아직 1년을 채우지도 못한 신입 변호사입니다. 네, 졸업한 기수 중에서 가장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입시랑 그 제일 가깝죠. 졸업한 사람들 중에서. 아, 네. 제가 좋은 정보로 알고 있는. 그니까요. 요즘에 변시 합격률 되게 낮은데 많이 또 낮습니다. 한 방에 또 네, 다 저희 주변 선배님들의 네. 잘해요 공부 못하진 않아요. 예. 근데 또 진짜로 땀나네 막.
요즘에 한 60%대 네. 아니에요? 편시 이제 학생률? 50%로 50% 줄어들었죠. 50%. 네. 그러면 진짜 그러니까 이렇게 스터디하면 반은 떨어지는. 네, 그쵸. 사실은 그래서 잘해오는 농담이었고 저도 되게 힘들었고 그래서 친한 친구들도 이제 뭐 다시 도전하는 친구들 이렇게 많고 이래가지고요 좀 많이 지금 로스쿨 가기도 힘든데. 네 그쵸. 그러니까 그 사람들 중에서도 반밖에 못 된다는 거예요. 많이 진짜 힘든 멋있네요. 상황이죠. 예. 네, 진짜 오질나게 똑똑하신. 아닙니다. 이변님 운이 모시고. 좋았을 뿐입니다. 네. 겸손한 거 안 어울려요. 하지 마세요. 이게 막 잘해요, 이게. 이게 안 하던 연기를 하려니까 이렇게 막 손에 땀이 나더라고요. 막 잘해요, 막 잘난 척 하려니까 막 땀이 나가지고 원래대로 겸손한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즘 또 관심이 되게 많잖아요. 로스쿨 가고 싶어하는 분들도 아, 많으시고, 네, 많으시죠. 그죠, 그죠. 맞습니다.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또 들어간다고 또 능사가 아니고 그렇죠. 이게 굉장히 힘든 과정이 또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네. 근데 사실 거기에 대한 정보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로스쿨은 뭔가요? 옛날에는 사실을 패스하면 변호사가 되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로스쿨은 뭐죠? 네, 지금도 이제 사법고시를 쳤냐고 물어보시는 분도 꽤 계시는데요. 아 맞아요. 이제 로스쿨 제도가 이제 한국말 이제 법학전문대학원이라는 제도고요. 이제 그 2009년부터 이제 첫 번째로 그러니까 1기로 이제 출범했던 제도인데 기존에는 그러니까 사법고시라고 알고 계시는 그 시험을 통과해야지 이제 변호사 자격증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변호사 자격증을 받는 그 시스템이 바뀐 거죠. 네. 그래서 로스쿨이라는 이제 대학원 전문 대학원 시스템이 만들어졌고 이건 학교를 다니는 거고 그래서 로스쿨이라는 곳을 3년을 다니다가 졸업을 한 후에 그럼 변호사 시험이라는 시험을 칠 수 있는 자격이 획득이 돼요. 그러면은 그 변호사 시험을 붙은 경우에 이제 변호사 자격증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학교를 다녀야만 그 시험을 칠 수 있고. 그렇죠. 그죠? 그렇게 사시는 지금은 사라졌죠. 사라졌고. 네네. 옛날에 사시는 이게 꼭 법대를 안 나와도 시험을 볼 수가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법대를 안 나오고 몇 가지 선수 과목을 이수하면은 시험을 볼 수 있지 않았나요? 선수 과목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선수 있는데. 과목이 없어도 볼 수 네, 있을 네. 거예요. 아, 예. 그래요? 왜냐면 그거는 그렇게 고등학교 없고. 졸업 출신 이제 사법고시 아. 변호사님도 많이 아 계셨기 그렇네요. 때문에 저희 그러고 보니까 그 전 네, 대통령님도 그렇죠. 고졸이시로 네, 사법고. 아 맞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은 되게 진입 장벽은 어떻게 보면 좀 높아진 거네요. 로스쿨을 가야만 변호사가 될 수 있으니까. 고시낭인이라는 표현이 좀 많이 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워낙 이 시험 준비하는데 청춘을 다 바쳐서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훌륭한 자원을 가진 젊은이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이게 좀 너무 낭비 아니냐, 사회적 낭비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어서 사실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로스쿨을 도입하는 한 요소가 됐었죠. 그러니까 로스쿨을 제도를 통해서 좀 일정한 수준의 자격을 가진 사람들은 전부 다 좀 변호사 자격을 주는 게 맞지 않겠냐 이런 것도 사실 취지가. 취지였고 네. 그리고 약간 이제 사법 고시 제도 사법시험 제도를 통해서 이게 연수원 기수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변호사 되고 판사 검사 되고 이후에도 그것에 의해서 완전 너무 이렇게 서열화되어 있는 구조가 되는 그런 것들이 또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많이 되고 법조계에서도 문제 지적이 또 많이 있었고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바꿔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문제의식도 또 있었던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로스쿨을 졸업해야지만 변호사 시험을 칠 수 있다라는 자격에 대해서는 그렇죠. 시험을 치는 자격에 대해서는 문이 좁아진 거긴 한데 그래서 요새 뭐 여러 가지 대안들이 뭐 사회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이제 방통대 로스쿨 도입해달라 맞아요. 이런 방통대 것도 로스쿨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나오고 좀 더 로스쿨을 뭐 늘려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이제 의견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그렇구나. 네. 그럼 크게 나눠 보면 학교를 간다. 네. 흔히 말하는 로스쿨을 간다. 네. 그리고 3년을 보내고 이제 졸업하면- 졸업을 하면 네. 변호사 시험을 칠 수가 있다. 그렇죠. 변호사 시험을 통과해야 변호사 변호사가 자격증이 될 수 나오는- 있다. 그렇죠. 그러면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네. 그다음에 로스쿨은 3년이죠. 네 맞습니다. 3년은 그러니까 7년 동안 공부를 해야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 음. 시스템이라서 그것도 좀 이제 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학원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4년제 어느 정도 이제 그 대학원을 진학할 수 있는 학력이 있어야지만 또 대학원을 진학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다른 대학원 똑같이.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대학교를 안 가도 이제 사법 시험을 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대학교를 나와야지 이제 대학원을 진학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됐으니까 더 문이 좀 좁아진 게 아니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또 이제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또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뭐 방송통신대라든지 아니면 학점은행제 같은 걸 통해서 뭐 대체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이제 그러면 로스쿨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들어가야죠. 어떻게 네. 들어갈 수 있나요? 이야기 나누기 전에 좀 준비했던 게 로스쿨 제도 잘 모르시는 분과 이제 들어가고 싶으신 분과 조금 준비하시는 분과 뭐 이런 것들 좀 나눠서 준비를 해봤는데 로스쿨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일단 그 리트라는 시험을 쳐야죠. 리트. 네. 그러니까 로스쿨 이제 기본적인 시스템은 대학교를 졸업해서 대학원을 가는 건데
그 대학원을 보통 갈 때 우리가 막 학점 같은 것도 제출하고 학교 가서 시험도 보고 면접도 보잖아요. 네, 그런 시스템이 약간 로스쿨은 수능이랑 조금 비슷해요. 그래서 요거 이제 학토릿이라고 부르는데 학 뭐요? 학토릿. 네. 학토릿. 네, 요즘 학토릿. 사람들 학토릿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학점 그리고 토익 마지막이 이제 리트 그, 줄여서 학토릿이라고 부릅니다. 어, 마치 우리 어렸을 때 대학교 진학할 때 음. 내신 점수와 수능 점수 가지고 이제 그 대학교를 진학하는 이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리트라는 것은 이제 법학적성 시험이라고 해가지고요. 수능 대학 입시랑 비교한다면 약간 수능 같은 거. 그러니까 얼마큼 이 친구가 로스쿨 와가지고 잘 공부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적성 시험을 치게 하는 거라서 거기에서 고득점을 하면은 또 로스쿨을 가는데 유리한 측면이 있죠. 네, 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학점 토익은 알겠어요. 그 시험 쳐서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은 리트는 어떻게 치는 거예요? 리트는 이제 시험 신청을 해서 수능이랑 또 비슷해요. 시험 신청을 하고 그래서 리트가 보통 여름 말쯤에 시험을 치거든요. 그래서 가가지고 8월 이제 말. 8월 말. 네. 네. 최근에 또 당겨졌다는 얘기도 들어가지고 네. 그래서 시험을 치고 그러면 또 점수가 나오고 근데 이제 수능이랑 다른 거는 리트 같은 경우 이제 언어 영역과 추리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언어 영역은 약간 수능 시험 언어 영역이랑 되게 문제가 비슷하고요. 그러니까 지문을 읽고 이해해서 이제 문제 맞는 걸 찍는 약간 거고. 독해력을 보는 거구나. 맞습니다. 예. 네. 그리고 추리 영역은 그것도 이제 글로만 되어 있긴 한데 약간 IQ 테스트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논리 퀴즈 같은 것들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이거는 뭐 만약에 뭐 행정고시나 이런 것들 보셨던 분들은 이제 피셋이라는 또 시험이 있는데 그런 것들 떠올리시면 약간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럼 두 과목만 보는 거예요? 두 과목 보는 개꿀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죄송합니다. 직장인들이 준비하기 아주 좋은 제도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네. 최근에 그런 기사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이 리트가 사실은 네. 그러니까 저 때는 좀 그랬거든요. 이게 준비를 해도 딱히 점수가 엄청 열심히 준비한다고 잘 나오는 시험은 아니다. 왜냐하면 뭔가 본인이 원래 가지고 있는 어떤 소양 같은 것들을 이제 판별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실제 근데 조금 입학해서 성적과 리트 점수를 비교해 봤더니 네. 어느 정도 좀 그 개연성, 관계성이 좀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반드시는 아닌데,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리트 점수가 출발선이- 높은 사람들이 그렇죠. 학교 와서도 네, 공부 잘 네. 들었어. 네네네네. 그래서 봤던 것 같아요 그런 기사를. 예, 그래서 전 되게 신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걸 보고. 예. 그럼 네. 리트는 1년에 한 번인가요? 1년에 한 번 보는 시험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언어는 수능이랑 비슷하고 그럼 네. 두 번째 그 추리 능력 시험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나오나요? 예를 들어서 A 문단이 나오고 B 문단이 나오고 C 문단이 나와요. 그럼 이제 A, B, C를 어떻게 논리적인 순서로 배열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지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언어 영역이랑 비슷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언어 영역은 내가 있는 텍스트를 쭉 읽고 뭐 여기서 뭐 주제 아니면은 이거를 내가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한다면 추리 영역은 조금 더 퀴즈에 가까운 느낌인 거죠. 수능에서 약간 비문학 지문들을 뽑아서 모아놓은 거랑 약간 비슷하잖아요. 리트 네네. 언어 지문이. 그렇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추리 영역은 조금 더 이제 퀴즈 같은 느낌이 많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A, B, C의 관계 논리 순서를 뭐 맞추는 거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빈칸 뚫어놓고 뭐 앞에 있는 내용들을 쭉 읽었을 때 가장 논리적으로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 뭐 이런 것도 있고. 네, 저도 친지 3년이 넘어서 같이 정확히 잘. 한 문제 정도 풀어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 네. 다음 시간에 한번 풀어볼까요? 좋죠.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네요. 음성만 나가면은 이제 어떻게 되지? 막 문제를 같이 이제 읽으면서 이제 읽어주면 네, 되잖아요. 35번 이렇게 쫙 읽으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우리 적성 검사 같은 거 할 때 IQ 네. 테스트처럼 이렇게 막 도형 나오고 하는 약간 그런 게 추리 논증과 비슷하지 않나요? 비슷하긴 한데 또 도형 문제들은 거의 안 나요. 왜냐면 법학적성이다 보니까는 이게 뭐 공간지각 능력을 특정하는 그런 거 없어가지고요. 네네 그런 거 좀 많이 안 나오는 편이에요. 사실 제가 리트 언어 지문은 본 적이 있는데 네. 추리 지문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가지고. 추리 지문 같은 경우도 어떤 것들은 그냥 언어 영역이랑 다를 게 없는 것 같은데라는 느낌을 주는 것도 있기는 해요. 왜냐면 어쨌든 다 텍스트니까 무조건. 네. 그러면 그 리트 준비하는데 보통 얼마의 시간을 들이나요? 보통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저 리트는 근데 아까 저 황변님께서 잠깐 언급하셨지만은 그 이제 저희가 우스갯용어로 리트 첨부설이라고 부르거든요. 리트 첨부설. 리트는 하늘에서 내려준 점수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아. 우리는 또 한골 탈퇴하는 용어가 있잖아요. 뼈를 깎는 노력을 하면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제 개인적인 그 견해일 수도 있겠지만 정말 능력을 테스트하는 느낌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결국 내가 이 언어를 이해하는 능력을 빠르게 체득해야 되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사실은 리트 점수를 많이 끌어올리는 건 쉽지 않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이야기를 듣고 뭐 로스쿨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일단은 내가 로스쿨을 가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무조건 한번 리트를 좀 풀어보고 내가 이런
성향의 시험에 잘 맞는지를 빨리 체크를 해보고 소위 싹수가 있는지 싹수는 확인해보고 싹수가 있는지. 내가 좀 싹수가 없다. 접을 거면 빨리 접어라. 아니. 그럼 그때부터 해야 될 거는 이제 피를 깎는 노력을 해야 된다. 난 또 문제를 접으라는 얘기인 많이 줄 알고. 풀어보는 것도 좋고 네. 피를 본인이 깎아? 필요하다면은 뼈를 깎는 본인이 이제 필요하다면은 뭐 사교육의 힘을 빌리든 아니면 스터디의 힘을 빌리든 뭐든 해서 내가 이 시험을 좀 더 점수를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좀 강구를 해야 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교육도 있어요. 요즘 사교육도 리트 많습니다. 뭐 리트 점수 어떻게 올리냐 말씀하셨는데 다른 사교육과 다르게 사실 로스쿨 입시에 대한 사교육은 되게 한 회사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되게 그 회사를 발언하기 조심스러운데 땡 아, 메가스터디에서 다 하잖아요. 아이고 네. 저희도 뭐 얘기해도 돼요. 원래 이제 그 메가스터디 이런 데서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이제 미디핏 맞습니다. 릿이라고 네. 해가지고 그러니까 의전, 치전, 리트. 약전, 네. 리트 이런 걸 다 이제 하는 파이가 있었어요 한때. 네. 한때 이렇게 크게 있었는데 이제 미트 디트가 이제 거의 사라지고 피트도 이제 거의 없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파이가 줄고 결국에 이제 큰 회사 하나밖에 안 남은 거죠. 맞습니다. 네. 그 리트만 남아가지고 네. 거기에 전문대학원 시장이 그렇죠. 입시를 준비하시는 입장에서는 뭐라도 이제 붙잡아야지 희망을 이제 놓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것 왜냐면 정보 싸움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참고를 기억해줬다가 검색해 보시는 것도 좀 유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리트를 점수를 올리는 거. 어차피 관심 있으신 분들은 리트 그냥 그 초록창이나 구글에 치면은 그쵸. 많이 나옵니다. 무조건 메가가 떠요. 저는 스터디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준비할 때. 네, 스터디로 했었던 거. 우리 때 저는 비교적 초기였어서 그때 학원이 있긴 있었어요. 있긴 있었고 있었는데 약간 뭐 저도 준비를 근데 오래 하지는 못했어가지고 스터디를 하면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 지금은 아마 문제는- 이제 회차가 좀 쌓여가지고 네, 이번이 한 맞아요. 10회 맞습니다. 그쯤 이제 12기가 들어오니까요. 예. 기출 문제도 엄청 많이 기출 문제가 쌓였고. 쌓여서 이게 기출 문제가 쌓이면 학원들에서도 준비하기가 쉬워지잖아요. 이제 출제 경영 같은 게. 저는 집에서 그냥 인강 보면서 했던 것 같아요. 전 집에서 그랬어요. 저도 인강도 봤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게 준비해야죠. 네, 리트 점수 올리려면 뭐라도 해야죠. 그리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트 첨부서에 맞긴 하는데 그래도 본인이 갖고 있는 리트 점수가 얼마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노력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하다 보면은 막 수의 차를 풀어보면요 대충 나의 점수가 이렇게 살짝 고정이 되는 느낌도 있거든요. 근데 그럼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그러면 나의 실력을 좀 체크할 수 있는 거죠. 아. 내가 대충 100 몇 정도 되는 정도의 아. 점수가 쭉꾸지 나온다. 그 만점이 몇 점이에요? 만점이 200점 만점인데요. 네. 이게 수능 제가 계속 수능 하는데 정말 상대- 비슷한 게 상대평가기 아. 때문에 표준 점수로 나옵니다. 그래서 100점이 그 평균이고 평균이에요? 네. 아. 그래서 요게 이제 그 표준 점수로 돼서 한 130점, 40점 되면 이게 굉장히 고득점이다. 네. 그리고 서울 소재 상위권을 가려면은 한 전국에 로스쿨이 25개가 네, 있죠. 25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수도권에 몇 개가 있어요? 대충 한 반 정도 있나요? 반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중간에는 수도권을 분위기가 가려면 뭐 몇 점 정도 나와요? 그래도 한 10에서 20 이상은 좀 올라가야지 조금 안정적으로 예. 그러니까 130이 엄청 고득점인데 그러면 꽤 리트를 잘 봐야 되겠네. 리트를 좀 많이 잘 봐야지 이제 입시에 유리하죠. 그래서 학점 아까 말씀드렸던 학토리시라고 했는데 토익도 점점 많이 보고 토익에도 웬만큼이면 다 이제 900점이 많이 넘고 그리고 로스쿨이 10년이 지나면서 옛날에는 이제 처음 도입된 제도니까 많이들 망설였는데 지금은 사법고시도 사라졌기 때문에 법조인을 꿈꾸는 사람들은 다 사법고시 로스쿨을 이제 완전 없어졌나요? 네 완전 아, 없었습니다. 작년까지 같이 봤었나요? 네 사법고시? 작년인가 재작년까지가 아마 마지막이었고 아. 이제는 사라졌기 때문에 그게 아마 연수원도 이제 끝난 연수원도 거 지금 네, 끝났다고 분께서. 많기 때문에 지금은 학점도 많이들 준비를 해서 오세요. 네. 애초에 대학교 들어갈 때부터 네. 남들 대학교 들어가서 이제 세터 가고 술 먹고 놀 때 네. 자기는 이제 로스쿨 갈 생각으로 1학년 때부터 준비를 하고. 학점은 챙기시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내가 졸업을 한 상태라면은 뒤집을 수 있는 어떤 마지막 카드는 사실 리트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리트는 내가 그때 시험 잘 보면 되는 거니까. 학토 리 중에 학점은 어쩔 수 없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미 지나갔다. 네가 술 먹은 네 인생은 네. 네가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리고 학토 리 중에 토는 다들 거의 잘 만점이니까 보고, 차이가 안 네. 나고 결국에 뒤늦게 준비할 수 있는 건 리트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 네. 네. 학점도 옛날에는 한 3점 후반대가 되면은 되게 높은 점수다라고 했었는데 최근에는 3점 후반대면 이제 불리하지 않은 점수가 될 정도로 학점의 어떤 인플레이션도 많이 생긴 상황이 됐습니다. 맞아요. 네. 요즘에 대학교에서 교수님들이 클레임을 많이 받는데요. 자기 점대학원 가거나 아니면 취직해야 되는데 그렇죠. 점수 이렇게 주면 안 된다 그러면서 뭐지
어떤 학교랑 학과에서는 정책적으로 그러니까 원래 저희 A랑 B랑 그다음에 CD 합한 거를 3대 4대 3으로 주게 돼 있거든요. 원래 학교에서. 그러니까 A를 뭐 뿔 제로만 있는 뭐 학교도 있고 뭐 뿔 제로 마가 있는 학교가 있는데 다양하죠. 어쨌든 합해서 30% B 때 40% 이렇게 주게 돼 있는데 그거를 다들 막 높여서 주려고 하니까 막 높여서 주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다 하도 그렇게 주니까 그 시스템상에서 막아놓는 학교도 있고 그게 비율이 안 맞으면은 안 되니까. 승인이 안 되게 그러면은 그렇게 학토릿을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지원을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원을 하고 준비하고 그 다음에 1부 마치기 전에 다음 2부 얘기할 거는 이제 자기소개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자기소개 또 요새 워낙에 뭐 또 대학교 입시도 시끌시끌하잖아요. 뭐 수시, 뭐 학종 이런 여기들 많이 나오는데 좀 결은 다르지만은 이제 로스쿨 입시도 학토릿, 그러니까 정량 점수라고 하는 양이 나오는 그리고 플러스 정성 점수,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런 약간 그런 점수로 평가되지 않는 자기소개서 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간은 정량적인 평가 부분. 학토릿 네. 하나 학토릿. 배웠네요. 학토릿. 학토릿. 그리고 2부에서는 2부에서는 귀엽다 뭔가 학토릿. 자기소개서와 햄토리 이제 같아. 어떤 정성 네, 그리고 2부에서는 정성 평가에 대한 얘기들을 나눠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상쾌. 오늘 방송 잘 들으셨나요? 가시기 전에 구독, 즐겨찾기, 좋아요, 그리고 하트 잊지 마시고요. 댓글도 좀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캐변과 함께하러 와주실 거죠? 아 그리고요. 혹시 사연 보내실 게 있으면 콜로열빵빵 COOLAWYER00 gmail.com으로 보내주세요.